코스피 5천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책도 네, 레코딩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이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를 아주 뭐 단기간에 이룬 것 같이 굉장히 기쁩니다. 1994년도 제가 현대정권 입사할 때가 1000포인트였거든요. 30년 만에 우리가 이제 5000포인트 5배가 오르는 겁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1997년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00까지 빠졌었거든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뭐 거의 뭐 15배, 20배 가까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종합주가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5000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이제 5천이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게 있나요? 왜 사람들이 그 5천에 간다 못 간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서는 이 수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이 5천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갖는 어떤 의미 같은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제가 1994년도 입사할 때 정권회사에 그때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1000을 찍었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아주 좋아하고 상여금도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만에 우리가 드디어 5000포인트에 달성하게 됐으니까 5배가 오른 겁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이고 한국 역사에 주식을 투자하는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5,000포인트 달성을 하게 되면 저는 막 2천만 명까지 우리나라 근로자가 한 2천만 명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한 번씩은 주식을 갖게 될 정도고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전체 자산이 한 70%가 주식으로 노후 대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금융 자산이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의 한 70%를 차지했었죠. 이런 주가 5,000포인트가 달성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금융 자산에 대한 비중을 올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주 우리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가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이 주가 5천이 넘는다면? 뭐 사상 최초죠. 우리나라의 1000포인트 이후에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4000포인트 갇혀 있었거든요. 3000포인트, 40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기업의 길을 살려주겠다든지 또한 대주주가 지배구조에 있어서 소액주주를 우대하고 또 배당을 더 많이 확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들이 주가 5,000포인트를 시대를 열었다. 저는 아주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게 실용 정부입니다. 실용적인 정부, 또 우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A, B, C, D, E, F, AI, 바이오, 컨텐츠, 반도체, 방위산업 이렇게 A, B, C, D, E, F와 관련된 산업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쁘고 또 우리 주식을 하는 많은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고 또 경영학자인 저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5,000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정치권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거 어차피 편집해서 못 쓰니까 그냥 그 지극히 객관적인 전문가의 입장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가 5천이 넘어가면 그 일반 가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우리 주가의 정의가 경영학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그게 주가입니다. 거기에 투자 심리가 플러스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6개월 뒤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게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위산업, 조선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런 우량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또 급여를 좀 더 많이 받고 또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의 그 차익을 또 얻게 되는 거고 또 배당을 또 받게 되니까 지갑이 좀 넉넉해진다. 거기에다가 기업이 자금 조달이 또 원활해지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게 되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기업의 자산 가치로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불과 400조에서 지금 90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5만 원 할 때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까지 빠졌다가 5만 원에서 거의 15만 원까지 3배가 거의 급등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이 4천조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900조, 하이닉스가 500조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에 이렇게 상당한 부분이 반도체인데 이와 같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국민들 반도체 기업이나 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지갑도 두꺼워지는 거고 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도 당연히 좀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직원들은 이제 더 많은 외식을 할 것이고 더 많은 밖에 여행도 갈 것이고 자동차도 사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라든지 주식을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동네 식당 또 동네 빵집 더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외식도 많이 하고 여행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모든 경제 전반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5천이 되기까지 이렇게 이제 아주 가파르게 급등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확대가 되면서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확대가 되면서 데이터 저장이 또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 1호가 지금 반도체거든요. 메모리 분야에서 특히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더 확대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또 방위 산업, 또 조선업,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5위의 강대국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주가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의 상승을. 그 몇 개의 기업이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것 자체에 어떤 위험성이나 부담감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조선업, 방위산업 이쪽 분야만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3,000개 있는데요. 작년에 60개 정도 부도가 났습니다. 항상 상장된 기업의 1% 정도가 매년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가총액 1등을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다. 지금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딴 종목을 하지 마시고 내가 주식을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국내 1등 주식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또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 봐서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니까 미국의 90%, 한국의 10%를 투자하는 것이 글로벌 주식에 봐서도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은 비율이다. 미국의 1등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고 한국의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지난번에도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못 썼는데요. 특정 기업을 이렇게 이제 그 방송에서 좀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잘 알아듣겠으니까 인터뷰에서는 조금 이후에는 말씀을 조금 상가해 주시는 걸로. 그러면 지금 이제
5천 포인트를 찍게 된다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나 유지가 될 거라고 보셔요? 저는 이제 정부가 좀 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친노동적인 정책. 금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도 시행이 되고 정부가 2026년도에 법인세를 1% 올렸습니다. 좀 복지를 늘리다 보니까 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래서 법인세도 올렸는데 우리가 26%고 세계 평균은 21%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정부가 1% 세금을 거두게 되니까 더 많은 세금이 이제 정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계 평균 정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아주 잘 나가지만 이게 보통 한 1년, 2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도 성장하다가 또 주춤하다가 다시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대가 한 10년을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보통 우리 전문가들은 한 2, 3년 정도는 호황이 지속될 거다. 그렇지만 언제가 그 정점인지 누구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세계 평균의 법인세라든지 우리가 너무 친노동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평균 정도의 이제 노동 정책. 한국은 정규직은 한번 채용하게 되면 해고가 불가능한 나라인데요. 미국은 공무원도 작년에 11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미국은 본인 기업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도 예산을 주지 않으면 자동 해고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엄한 나라고 생산성 1등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노동 생산성이 38개국 중에 31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근로시간 중에 담배도 피고 은행도 가고 병원도 갑니다. 미국은 사적인 전화만 해도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집중해서 일을 하고 몰입하고 일을 해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되고 정부도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우리 주가가 5천을 넘어서 6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 시점으로는 이 5천이 어느 정도나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이제 6월 3일 선거도 있고 항상 정치와 경제가 좀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거를 앞두고선 주가를 계속 유지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또 2년 뒤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맞물려 돌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은 저는 5천을 넘어서 뭐 한 1년 정도는 계속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천이나 7천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얼마나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그것이 달려 있다. 국회와 정부 집권 여당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 관련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4단계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현대자동차에 탑재를 해서 테슬라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법이라든지 도로법상으로 그런 게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못하기 때문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 로봇 산업, 자율주행, 한국엔 우버도 금지되어 있죠. 그냥 기존 택시에다가 우버 간판을 붙여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 저는 우버만 허용해도 한국에 일자리가 한 30만 개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주가가 5천을 넘어서
6천, 7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와 경제가 당연히 이렇게 엮여서 돌아가겠지만 우리 그냥 주식 시장의 어떤 그 파워만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이렇게 기업 성장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뭐 이게 5천을 넘어서 6천, 7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AI 관련주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이제 AI 거품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AI 거품론이 이제 뜨거워지고 있지만 좀 조정을 좀 받다가 조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AI 거품론이 이제 저는 한 20%, 30% 정도 이제 성숙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0%, 70%는 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지컬 AI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인터넷 검색 자료를 조사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했지만 이제 사람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그게 바로 피지컬 로봇입니다. 노동을 할 수 있고 짐을 나르는 로봇이 인공지능과 결합이 돼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이번에 CES에서 선언을 보였고 전 세계가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함께 탑재를 해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지컬 로봇입니다. 이런 성장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좀 더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몇 개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게 구조적으로는 좀 어떤 위험성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위험성이 있죠.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4천조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900조, 하이닉스가 600조 가까이 됩니다. 그 두 개 더하면 1,500조입니다. 전체 주식 시장의 한 절반 정도가 이 반도체 시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바로 위험성이다.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게 자동차, 반도체, 뭐 조선 이렇게 다양한 같이 이제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분야, 반도체 분야, 방위산업, 조선업 분야만 성장하고 있고 나머지 개별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본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종목들이 함께 성장하는 필요도 있고 너무 소소한 분야 이런 데만 투자 이제 좀 성장하는 것은 좀 우려도 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존재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반도체 외에도 뭐 바이오 분야라든지 이렇게 한국 경제에 좀 주돌이 되는 이런 산업을 함께 키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나 경기는 그렇게 이제 많이 회복됐다는 느낌이 좀 적고 환율도 아주 높은 편인데 근데 주가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없으신가요? 굉장히 우려가 있죠.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에 좀 통화량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GDP 대비해서 154% 정도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미국은 국가 GDP 대비 74%만 돈이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뭐 외환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커피, 식량, 에너지 모든 산업이 모든 원자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인데 보통 주가와 환율은 반대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게 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좀 확대해야 되겠고 대만은 외환 보유고가 국가 GDP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2%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 방어의 가장 1방어막이 외환 보유고 두 번째 방어막이 통화 스와프인데 지금 한국은 두 개 다 없습니다. 한미, 한일. 거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원래 52%.
근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가 130%나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재정 건전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주식도 사고 물건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주가도 오르고 있고 또 부동산도 오르고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주식과 환율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우려가 되시나요? 최근에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1997년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 보유고나 환율이 국가 GDP 대비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만약에 환율이 더 오르게 된다 그러면 수입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위험해지는 거죠. 97년도 IMF 같이 국가 파산의 위험이 한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절대로 이런 국가 파산이 없도록 좀 철저한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IMF가 온다면 기업의 절반이 도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97년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에 대한 기업의 부채는 70% 조정을 해놨는데 국가 부채가 지금 130%니까 국가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환율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형적인 지금 주가 상승이 그 급락으로 이어지거나 뭐 이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지금 통화량이 국가 GDP의 154%까지 불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물건을 산다 그랬죠.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주식에 많은 막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절대 하지 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하고, 나는 직장인들은 자기 월급의 25%, 4분의 1을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수가 자기 월급의 4분의 1을 한 30년 투자했더니 1조를 벌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매년 6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한국의 시가총액 1등을 투자해라.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하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돈이 주식이 부도가 나면 휴지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1등 종목, 시가총액 1등 종목에 월급이 한 25% 정도만 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는 절대 하지 마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60세 은퇴를 한 이후에 노후 대비를 위한 겁니다. 미국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민은 70%가 주식을 하는데 다 은퇴를 대비해서 노후를 위한 겁니다. 바로 이런 걸 명심하고 대출을 받아서 하지 말고 자기 월급의 한 4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비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바람직하지 않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주식은 하루에 30% 내리고 30% 오릅니다. 급등을 하지만 또 급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없어도 될 돈, 급여의 4분의 1을 60세까지 내가 계속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단기간에 막 한몫 잡겠다, 큰 돈을 벌겠다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은행 적금 이자가 3%입니다. 적금보다 좀 더 높은 이자, 연 한 10%만 나도 굉장히 좋은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가총액 1등 종목에 그냥 월급의 4분의 1을 꾸준하게 저축한다. 주가가 오르면 올라서 좋은 거고 내리면 싸게 사니까 좋은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하게 산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빚을 내서 사거나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60세까지 투자를 못합니다. 워렌 버핏은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팔지 않을 종목만 사라.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의 1등 종목, 미국의 1등 종목 이런 우량한 종목에 투자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게 막 하루에 100포인트씩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이제 워낙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꺾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인버스 ETF 뭐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인버스는 하지 마세요. 항상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70%가 부정의 30% 이깁니다. 국가 경제는 항상 국가 GDP가 성장합니다. 삼성전자도 계속 전체 시가총액이 증가하죠. 물론 뭐 내릴 때도 있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GDP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내리면 돈을 버는 건데 긍정적인 70%가 부정의 30%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라든지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물론 이제 공매도라든지 우리가 적정한 주가를 조정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경향은 있지만 우리 개인들은 인버스 같은 거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우량한 종목 이것을 한 10년 이상 투자한다. 60세까지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뭐 인버스 투자해서 내릴 때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또 실패한다.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도주들의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괜찮을까요? 저는 뭐 내 월급의 한 4분의 1 정도는 매달 투자도 좋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 저는 항상 시가총액 1등을 사라 그러잖아요. 이런 우량한 종목은 언젠가는 내리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뭐 3년, 5년씩 걸릴 때도 있었지만 이런 우량한 종목들은 자기의 고점을 다시 회복합니다. 또 내렸다가 다시 또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한 종목들은 내리지만 다시 또 언젠가는 회복이 됐고 과거에 우리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10만 전자까지 갔다가 5만 전자가 됐는데 이번에 한 5년 만에 다시 10만 전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량한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은 뭐 30% 50% 내리더라도 한 5년 만에 다시 이제 15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종목은 항상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몇몇 그 우량한 종목들이 그 이제 전체 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혹은 하락하게 될 경우에 다른 주식들도 이렇게 전체 주식장이 좀 동반 하락하게 될 그런 위험성도 있나요? 당연하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하는 게 주가의 정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량한 종목들이 이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개별 종목들도 거래를 못하게 되고 당연히 물건 납품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별 종목들은 더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대표적인 종목 외국인들이 한 30%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 또 시가총액이 10위 이내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에 투자해라. 한 매년 50개 이상 부도가 난다 그랬잖아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되게 부도가 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종목을 하지 말고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 시가총액 10위 이내의 종목 이렇게 좋은 종목에만 투자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그 분야들을 좀 이렇게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 자동차, 반도체 뭐 이 두 개, 방위산업, 뭐 조선업 뭐 한 5가지 정도죠. 또 바이오도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 자동차, 바이오 이 분야가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수록 그 기업은 현금도 많고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기 때문에 계속 우량한 기업을 또 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취업을 할 때도 내가 시가총액 큰 기업 순서대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주식을 투자한다면 시가총액의 제일 큰 종목 이제 그런 종목으로 해야지 작은 종목은 하지 마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더 성장을 할 그 여력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AI나 로봇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필수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뭐 반도체 기업들이 다 시가총액 1등을 하고 있죠. 모든 산업의 쌀이 반도체다.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갑니다. 바로 이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었고 또 자동차, 또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바이오 분야.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렇게 고르시면 10위 이내 종목들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그 좀 투자를 하려면 어떤 점에 가장 유의를 해야 될지 그걸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한 500조 정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한 300조 정도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저는 글로벌 주식 비중이 60대 1.5이기 때문에 한 90%는 미국에 한국의 10% 하는 게 글로벌 주식 비중에도 맞고 또 1등 종목이 해라. 그렇죠? 미국의 1등 종목, 한국의 1등 종목. 1등 종목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은 절대 대출받아서 하지 말 것, 자기 돈으로만 할 것, 월급의 4분의 1 정도 10년 이상 꾸준하게 은퇴할 때까지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또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라. 너무 조급하게 하게 되면 주가가 30% 내리면 대출 받으면 그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손실 금액이. 그래서 오를 때가 있으면 또 내릴 때가 있는 겁니다.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받지 말고 자기 여윳돈으로 하고 또 우량한 종목에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이 이렇게 5천이 넘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급등이고 몇 개 종목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런 약간 또 환율과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하는 기형적인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전 세계 올해 수익률 1등이 됐습니다. 한 14% 정도 급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정말 강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은 우리 대한민국이 원화가 전 세계에 결제되는 비중은 0.1%, 세계 40입니다. 우리 원화가 너무 경쟁력이 없다. 금융산업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약점이고 한국이 잘하는 분야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바로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